민재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제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어? 아니 민재야. 내게 다가간 건 복수였지만 사랑은 진짜였어. 빗속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제 손에는 경찰서 전화번호가 떠 있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 용서와 복수.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고 사랑 때문에 끝나야 했던 복수의 기록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떠올랐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죠.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게 쉬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빠. 민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빠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20년 전에 아빠가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상태였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댁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평소 같으면 천천히 운전했겠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2시 20분이었어요.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아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아빠?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책상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잔과 쏟아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께 달려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계셨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4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분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당시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 뒤로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방금 전까지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몇 시간 전만 해도 살아 계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성격 차이로 갈라서셨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왜 이렇게 새벽에? 엄마, 아빠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어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재야, 울지 마. 내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어. 고인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직 젊으신데 너무 안타깝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로봇처럼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 회사에 이사셨거든요.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잠깐 바람을 쐬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흡연구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유가족분이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인상이 차분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과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남자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부의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이준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일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니까요.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장례가 끝나고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고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준혁 법률사무소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이혼 후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늘 일에만 몰두하셨죠.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20년 전부터 쓰신 것 같았어요.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심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어요. 2023년 10월 28일.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이제 모든 것을 민재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지른 일을 알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이전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2003년 6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큰 결정을 내렸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누군가는 희생되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2003년 9월 3일. 그 사람 가족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나도 살아야 했다.
민재를 키워야 했다. 2005년 1월 10일. 그 사람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일기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무언가를 하셨고 그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이 파탄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혹시 그 사람과 아버지의 죽음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걸어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20년 전에 아빠가. 그리고 들렸던 쾅 하는 소리. 혹시 누군가 아버지를 해친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기장을 읽고 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아버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경찰에서 돌려받은 유품 중에 있었어요. 휴대폰을 켜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낯선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11월 2일이었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만약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변호사 이준혁. 그가 고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 그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명함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장례식장에서 뵈었던 강민재입니다. 아, 민재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접수처에서 이준혁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이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준혁의 사무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민재 씨. 앉으세요. 준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준혁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였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셨군요. 많이 힘드셨죠? 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러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셨으니까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시길 일 관계라고 하셨는데.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는 고인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요? 네, 고인께서 한 달 전쯤 저를 찾아오셨어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로요? 준혁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저에게 맡기신 문서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따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예상하신 건가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고인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관련 문서들, 계약서, 이메일 출력본들. 이게 다 뭔가요? 20년 전 고인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고인께서는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03년 아버지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큰 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실 공사와 횡령이 발각되었고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의 이름은 최진우. 이 최진우라는 분이 누구죠?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회사 경영진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최진호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는 횡령범으로 몰려 해고되었고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가족들까지 파탄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고인께서는 그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최진호 씨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고인께서는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진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회사에서 압력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증언을 거부하면 고인도 함께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고인께서는 어린 딸을 키워야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20년 동안 괴로워하셨다니. 그런데 최근에 최진호 씨가 고인을 찾아온 겁니다. 복수하겠다고. 복수요? 네. 최진호 씨는 20년 동안 고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가출해서 행방불명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가 고인을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무슨 협박을요? 고인의 딸 그러니까 민재 씨를 해치겠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인께서는 제게 이 모든 증거를 맡기시면서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최진호를 조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보호해달라고. 그럼 아버지의 죽음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결론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고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최진우를 찾아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재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범인이라면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준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겠습니다. 정말요? 네. 고인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준혁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과 저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답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최진우의 현재 주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나요?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원룸을 빌려 살고 있더군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볼까요? 아직은 위험합니다. 일단 멀리서 관찰해 봅시다. 다음 날 우리는 최진호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안에서 한 남자가 보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최진호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원망했던 사람. 혹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일지도 모르는. 하지만 막상 보니 그저 지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년간 쌓인 원한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며칠 동안 최진우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낮에는 원룸에서 자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신분으로 법률 상담을 제안하면서요.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날 테니까요. 이틀 후 준혁은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카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진우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 준혁이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그는 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고인의 죽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라더군요.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고인을 원망하고 있지만 죽음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협박은요? 저를 해치겠다고 한 건?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는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최진호 행세를 하며 고인을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죠?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그날부터 조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준혁은 20년 전 사건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어요. 당시 회사 경영진, 동료들, 변호사들. 저도 함께 다녔습니다. 준혁과 함께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되었어요. 그는 언제나 침착했고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힘드시면 쉬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재 씨는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준혁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인께서 민재 씨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준혁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어느새 그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조금씩 그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20년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이러다 영영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단서가 있을 겁니다. 준혁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혁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민재 씨,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보여준 건 아버지 휴대폰의 위치 기록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고인께서 이상한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디요? 인천 송도의 한 창고입니다.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직접 가보면 안 될까요? 가봅시다. 다음 날 우리는 송도로 향했습니다. 위치 기록에 찍힌 곳은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 지역이었어요. 오래된 물류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이 근처일 텐데.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비어있는 창고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창고 앞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이거 아버지 명함이에요. 준혁이 창고 문을 살펴봤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었네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지만 확인해 봅시다. 준혁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안. 햇빛이 들어오자 내부가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갖 서류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마치 수사본부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저희 집 사진, 회사 서류들. 그리고 중앙에는 한 사람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최진호가 아니었어요. 낯선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준혁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는 창고 안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작동은 되었어요. 켜보니 수많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조사 기록, 일정표, 동선 파악. 누군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스토킹입니다.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때 노트북 화면에서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수 계획. txt. 클릭했습니다. 강철민은 내 인생을 파괴했다.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나는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때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딸 강민재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파일은 계속되었습니다.
1단계 강철민에게 접근해 공포를 심어준다. 마이너스 완료 2단계 그의 죽음을 유도한다. 사고처럼 보이게. 마이너스 완료 3단계 강민재에게 접근한다. 그녀를 믿게 만든다. 4단계 그녀가 사랑에 빠지게 한다. 5단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를 파괴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민재 씨. 준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사진 속 그 남자를. 우리는 창고에 있던 모든 증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재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살인 계획이잖아요. 계획과 실행은 다릅니다. 게다가 이 창고가 정말 범인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부검 결과 고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타살의 증거가 없어요. 답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사진 속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최진우와 어떤 관계인지도. 최진우를 다시 만나볼까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최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사람. 내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요? 네, 진수라고 합니다. 20년 전 가출한 후 소식이 끊겼는데 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20년 전이에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최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진수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우리는 최진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람.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었고 학력 기록도 고등학교 중퇴로 끊겨 있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숨을 수 있죠? 아마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와 준혁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고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민재 씨,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게 어때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쉬다니요?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면 쓰러집니다. 잠깐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요? 예를 들면 저와 데이트 같은 거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데이트요? 네. 정식으로 민재 씨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저는 민재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인과의 약속 때문에 도와드리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민재 씨 자체가 소중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변호사님이 좋아요. 그럼 사귈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힘들었던 시간들, 진실을 찾느라 지쳤던 날들. 모든 게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사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어요. 준혁은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 때 기대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준혁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사귄 지 1달 된 날이요. 벌써 1달이나 됐네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설마? 민재 씨.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요? 벌써? 너무 빠른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민재 씨가 제 인생에 반려자라는 것을.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아직 아버지 일도 해결 안 됐고, 그래서 더욱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겨내는 거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준혁이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주도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준혁도 함께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어머니는 준혁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민재 아빠 장례식 때 봤던 변호사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눈여겨봤는데 좋은 분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머니께 프로포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우리 민재도 이제 시집 가는구나.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준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재 아빠 일도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 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준혁은 어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를 많이 따랐죠. 그래요? 저도 그런 면을 많이 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재 씨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준혁을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떠나는 날 어머니가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엄마. 변호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엄마가 봐도 진심이 느껴져. 널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고마워, 엄마. 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우리 엄마 최고지. 결혼하면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그럼 좋지.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지, 어디서 살지, 아이는 몇 명을 가질지. 행복한 상상들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웨딩홀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청첩장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날짜는 석 달 후로 잡았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아니야. 이 사람이면 충분해.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재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변호사님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준혁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진수. 우리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단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최진수가 가명을 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검색해 봐야겠어요. 준혁은 정말 끈질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재 씨 찾았습니다. 정말요? 최진수의 현재 신원을 알아냈어요. 그는 지금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에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뭔데요? 그는 지금 IT 회사 CEO입니다. 꽤 성공한 사업가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유령처럼 살다가 갑자기 CEO가 되었다고요?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어요. 내일 찾아가 볼까요? 네, 가봐요. 드디어 범인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김태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IT 회사.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왜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준혁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도 준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계속. 준혁 변호사님 오셨나요? 이준혁 변호사님요? 잠깐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분 안 오셨는데요? 아니, 분명 30분 전에 들어가셨는데. 혹시 약속이 있으셨나요? CEO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 CEO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출장 가셨어요. 이상했습니다. 김태윤이 없는데 준혁이 왜 들어간 걸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건물 옆 골목에서 준혁의 차가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차 안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차 근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준혁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곳은 김태윤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옆 건물의 카페였어요. 카페 안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한 남자와 준혁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고에서 봤던 사진 속 남자, 최진수였습니다. 준혁과 최진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수가 봉투 하나를 준혁에게 건넸어요. 준혁은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준혁이 왜 최진수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최진수가 먼저 카페를 나갔어요. 준혁은 잠시 앉아 있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세요? 걱정돼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김태윤 못 만나고 나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김태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최진수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준혁이 카페를 나와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민재 씨 기다렸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CEO 못 만났어요? 네, 출장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네, 그럽시다. 차 안에서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최진수와 만나는 것을.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 일이에요. 내일 봬요. 네. 준혁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혁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최진수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오늘 본 장면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준혁이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의 사무실에 몰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준혁의 사무실 건물은 한산했어요. 저는 비상 계단을 통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전에 알려줬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일반적인 업무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 잠겨 있었어요. 왜 잠가 놓았을까요?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뒤져 열쇠를 찾았어요. 화분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파일 하나. 표지에는 복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송도 창고에서 봤던 그 파일과 제목이 똑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저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타겟 강민재 나이 37세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족 모 강숙희 제주 거주 부 강철민 사망 약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접근 방법 아버지 죽음 조사를 도와주는 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 일정표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단계 장례식장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조사를 도와주며 신뢰 쌓기 마이너스 완료 3단계 연인 관계로 발전 마이너스 완료 4단계 결혼 약속 마이너스 완료 5단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 파괴 예정일 결혼식 당일.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준혁이 저에게 다가온 것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프로포즈한 것도 전부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 씨? 준혁이 서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에? 저는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죠.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결혼하자는 것도 전부 복수를 위한 거였죠. 민재 씨 진정해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최진수죠? 이름을 바꾼 거죠? 준혁이. 아니,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복수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파괴했어요. 우리 가족을 파탄냈어요.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그럼 이 파일은 뭐예요? 복수 계획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건 옛날에 쓴 거예요. 이제는 실행할 생각이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민재 씨, 제발 말을 들어줘요. 놓아요.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복수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왜 오늘 최진수 행세를 하며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한 거죠? 진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재 씨. 진수가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저를 사랑한다던 그 눈빛도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도 전부 복수를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어요. 진수였습니다. 민재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설명하고 싶어요. 삭제했습니다. 계속 문자가 왔지만 모두 읽지 않고 차단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최진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 제 아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드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 5분만. 20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회사에서 비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양심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횡령범이 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유일한 증인이었던 당신 아버지는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에서 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아드님이 가출한 거죠? 네. 진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죠.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그 충격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드님 어머니는, 제 아내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당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해줬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협박은 안 하셨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진수가 달랐어요. 아드님이요? 진수는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청소년기를 거리에서 보냈어요. 그 아이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재 씨를 만나고 변했어요. 제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복수 같은 건 이제 의미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게 저를 속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진수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민재 씨,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건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할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진수가 쓴 편지입니다. 읽어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편지를 열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이 적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민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겠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파탄 나는 걸 보면서 당신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름을 바꾸고 성공한 척하고 당신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나는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전화로 협박하고 추적하고. 심장이 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주면 언젠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어요.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고 결혼 약속까지 받아낸 후 모든 진실을 밝히고 떠날 계획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당신을 알아가면서 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따뜻함, 순수함, 강인함. 그 모든 게 나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복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진수.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며칠 후 저는 진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직접 대면해서 모든 걸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진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나는 17살이었어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비리를 발견했다고. 고발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위험하다고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옳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아버지를 해고했고 오히려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렸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했죠. 네, 회사의 힘이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인이었던 당신 아버지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도 협박을 받으셨대요. 알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파탄 났는데 그분은 살아남았으니까요. 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판에서 졌어요. 아버지는 전과자가 되었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거죠. 학교에서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손가락질, 선생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 하지만 아버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요.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어떻게 CEO가 된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어느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대박이 났거든요. 스톡옵션으로 돈을 벌었고 그걸로 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한 거고요. 네, 성공하고 나서야 복수를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당신 아버지를 찾았고 접근했습니다. 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민재.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속 말해요. 당신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저도 괴로웠어요. 그분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에요. 다만 스트레스를 주었죠. 전화로 협박하고 과거를 들추고 심장이 약한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발작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알아요. 나는 살인자예요. 왜 저한테까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아버지가 내 가족을 파괴했듯이 나도 당신을 파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복수 대상을 사랑하게 될 줄은. 진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민재, 나를 벌해줘요. 경찰에 신고해도 좋아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믿어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걱정되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진수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살해당한 거야?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할 수 없대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민재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그 사람한테서 멀어져야지. 위험해. 하지만은 무슨. 너까지 다치면 안 돼.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진수에게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혼식을 취소했어요. 웨딩홀에 연락하고 하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속.
친구들이 걱정하며 연락을 해왔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 전화, 이메일. 민재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나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수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민재,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이웃들이 쳐다봤어요. 민망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만해요. 이웃들이 다 쳐다봐요. 그럼 나랑 얘기 좀 해줘요. 할 말 없어요. 민재.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일어나요.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말해요. 뭘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에요.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를 속였고요.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예요. 거짓말로 시작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안 돼요. 왜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시간을 줘요. 내가 증명할게요. 증명? 어떻게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럼 자수하세요. 뭐라고요? 경찰에 가서 아버지를 죽인 거 자백하세요. 그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수가 당황했습니다. 민재, 그건 못하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영영 헤어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상관없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벌을 받아야죠.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자수할게요. 정말요?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몇 년이 걸리든 나는 당신한테 돌아올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정말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아니라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한계입니다. 결국 진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이게 정의인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그저 집행유예? 법은 불완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재, 미안해요. 제대로 벌을 받지 못했네요. 하지만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당신 아버지께 그리고 당신에게. 어떻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당신 곁을 떠나길 원하면 떠날게요.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다면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미웠습니다. 시간을 줘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나는 기다릴게요.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진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거니?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아빠도 원하는 거야. 하지만 민재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최진호 씨 가족이 복수하려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잖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마음을 따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못하면 놓아주고. 용서.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어머니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가 일주일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해.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서울로 돌아온 저는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에서 만났어요. 여기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진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인께 사죄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원망 때문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따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진심입니다. 진수가 저를 올렸어요. 부디 따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 결정했어요. 민재.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진수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첫째, 최진호 할아버지와 화해하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피해자였어요. 네, 그럴게요. 둘째, 20년 전 비리 사건의 진짜 가해자들을 밝혀내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해요. 알겠어요. 셋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도요. 약속합니다. 저는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노력할게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민재.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최진호 할아버지와 화해했고 20년 전 비리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결국 진짜 가해자들이 밝혀졌어요. 당시 회사 경영진들이 구속되었고 아버지와 최진호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무고한 두 사람의 명예 회복.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진수도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어머니, 최진호 할아버지, 친구들, 동료들. 진수의 아버지인 최진호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족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저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재 씨,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진수 씨, 당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피로 연장해서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어요. 행복해라, 우리 딸. 네, 엄마. 행복할게요. 네, 아빠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요. 아빠 생각. 고인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위로일 테니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피로 연을 즐겼습니다.